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이슈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기로 돼 있는데 수사에 역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6월 11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생방송 시스템이 준비될 때까지 당분간 팟캐스트 i블로그.com과 유튜브, 케이블, RTV 등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510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종편 4개사가 비밀리에 모여 자사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 등 국회와 청와대를 파상적으로 로비할 것 등을 도모한 비밀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종편 폐지 여론이 다시 들끓을 전망입니다. 5.18 폄훼 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종편들이 이번엔 자사 이익을 위해 모종의 회합을 조직하고 공동 로비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발뉴스가 제보받은 문건은 종편 4개사 정책기획 실무 책임자들이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점심 회합을 갖고 회사별 발언 내용을 정리한 형식입니다. 주로 미디어랩 관련 법 시행 연기나 8VSB의 종편 허용과 같은 추가 특혜를 위한 공동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VSB는 셋톱박스 없이도 고화질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해 종편을 그야말로 황금 채널로 만들어줄 선물이지만 미디어랩 시행을 더 연기하는 것에 비해 국민적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로비력을 집중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5월 21일 회합 직후 작성된 대화록에 따르면 한 종편 실무자는 6월 초 자사 출입 기자들을 통해 정부의 협조와 압박을 가하고 기획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종편의 기획 기사들을 확인한 결과 이 실무자의 말처럼 6월 초 8VSB의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기획 기사를 출입 기자가 중점 보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블 채널에는 이 방식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해당 문건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케이블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는 CJ그룹을 상대로 공동 압박 전술을 펼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발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문건의 사실 여부와 종편 4개사 책임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확인하고도 답변이 없어서 이번엔 직접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와 대화 내용 등을 물어봤습니다. 해당 책임자들은 회합을 가진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불법적인 로비를 진행한 사실은 더더구나 없다고 한결같이 부인했습니다. 혹시 그게 내용이 청와대나 국회에 로비를 했다, 뭐 회합했다 이런 내용인데 맞나요? 아니, 잘못된 전혀 내용이 다른 건가요? 그런 모임도 없을 뿐더러 예?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알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예.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라든지 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알고 계신 건가요? 네, 알고는 있는데 그런 모임이나 그 모임 이런 자체가 분들은... 없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뭔가 조금 잘못하시고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잘못하시고 전화한 것 같거든요. 종편 4사 담당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 이 문건은 의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종편이 누리고 있는 특혜 유지를 위해 집단 행동을 벌여온 선례에 비추어 사실 여부를 포함해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종편 4사에 부과된 특혜로 의무재손성 채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랩 유해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 특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규제기관은 방통위부터 해서 청와대, 국회까지 지금 드러나거나 아니면 암암리에 좀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와 학계들은 지금 방송 환경 속에서 이 과다하게 설립된 종편들의 특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뭐 방송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중차대한 그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혜 요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저희 고발뉴스가 파주신문 기자 폭행 사건 동영상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어제죠.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행은 파주시 의회, 그것도 시민단체 기자회견 중에 이루어져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좋다 이거야. 기자면 좋은데 기자면 기자답게 행동하고 살아. 지금 합의금 타 먹으려고 너 새끼야 너 한 거 아니야 너. 납치범으로 만들어 놓고 인터넷에 올려놔 이 새끼야. 일로 오게. 도망가면 안 돼. 아니 보내면 안 되잖아.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너는 새끼야. 깜짝이 사진 찍어봤다. 너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너? 너는 내가 새끼야 끝까지 죽여버릴 거야 너. 두 차례 걸쳐서 보복 폭행을 당한 사람은 이용남 기자로 과거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인데요. 이번 2차 폭행은 파주시장과 의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이후에 미행과 폭행을 받은 이용남 기자 사건에 대해 파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엄중 수사를 촉구한 직후에 발생한 겁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 주모자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결국 일부 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어제 대정부 질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월 하순 어느 날 검사들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어떤 한 분이 받았습니다. 검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은 곽수석이었습니다. 곽수석은 물론 그분에게 얘기했지만 핸드폰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석자들이 다른 검사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지는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에 뭐하는 거냐?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 라고 hir난을 했습니다. 빈정거렸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중립적 기관으로 정치적 현안에 잘 나서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대해 법무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엄정한 법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일단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그런 그 권한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해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수백 명의 공무원이 정치 불개입, 선거 불개입이라는 합법적 공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명백한데도 과연 구속수사 원칙은 어디로 갔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시 비가 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6월 11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